그 이름만으로 믿고 보게 되는 작가를 여러분은 몇이나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추리소설 쪽에서는 당연히 이 이름이 끼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야베 미유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미야베 미유키의 단편입니다. 일단 믿고 들어보시죠. 미야베 미유키 추리소설 10년 계획. 이것은 어떤 사람이 들려준 이야기다. 그 사람은 여자고 나이는 40대 중반 정도였다. 통통한 체형에 목소리는 벽에 부딪혀 되돌아올 정도로 기운찼다. 일일 드라마에서 조연으로 등장하는 남 얘기 좋아하는 동네 아줌마 같은 부류의 수다스러운 사람이었다. 1시간 남짓 그녀와 단둘이 얘기할 기회가 있었던 나는 그녀의 말을 빌리자면 살아온 그녀의 인생사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는데 그녀가 틀어놓고 있던 라디오에서는 스탠더드 넘버의 팝송 몇 곡이 연이어 흘러나오고 있었다. 스탠더드 넘버 팝송이라는 건 시대에 상관없이 오랫동안 사랑받은 인기곡을 말합니다. 진행자의 멘트 없이 계속 음악만 내보내는 방송인 것 같았다. 처음에 먼저 말을 걸어온 쪽은 그녀였다. 그녀는 나에게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안타깝게도 운동신경이 둔해서 엄두를 못 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운전면허를 딴다면은요, 남들한테 민폐만 끼칠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대답하자 그녀는 소리내어 웃었다. 아유, 막상 도전해보면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럴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우, 그렇다니까요. 자기 안에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어쩜 저 같은 사람일수록 천둥벌거숭이로 변할지도 모르겠네요. 확실히 운전대를 잡으면은 성격이 돌변하는 사람도 있죠. 그건 그렇고 아가씨처럼 젊은 사람이 그런 옛날 표현도 알아요? 어머, 저 그렇게 젊지 않아요. 어머머, 그래요? 그럼 우리 서로 나이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죠. 그녀는 발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힐끗 보았을 뿐인데도 그녀가 이 대화를 즐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다소 피곤했지만 지루한 시간을 그냥 보내기보다 마음 편히 대화를 나누는 편이 훨씬 재밌겠다고 생각했다. 난 남 얘기를 듣기 좋아하는 체질이다. 게다가 그녀는 잠깐 동안의 이야기 상대로는 꽤 호기심을 자극하는 존재였다. 그래서 그녀가 먼저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았을 때 나는 거칠애가 아닌 진짜 호기심을 느끼고 귀를 기울였다. 난 말이죠. 또래 여자치고는 일찍 운전면허를 딴 편이에요. 언제 따셨는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한 지 2년 후였죠. 20살 때네요. 이 사람의 나이를 생각해보면 당시로서는 분명 드문 일이었으리라. 30년 전 일이네요. 어라? 나는 그녀의 추정 연령을 살짝 조정했다.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 아가씨, 나도 말이죠. 처음에는 운전면허 따위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랑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운동신경이 둔했거든요. 게다가 30년 전이었으면 지금처럼 여자들이 쉽게 면허를 따는 시대도 아니었잖아요.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얼굴이 환해져 있다. 맞아요. 요새야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면허 따는 추세잖아요. 우리 딸도 따고 싶어 하더라고요. 몇 살인데요? 고등학교 3학년이요. 아유, 참 말도 안 듣는 말괄량이에요, 아주. 내년 봄에 졸업하면은 바로 학원에 등록하겠다고 벼르더니 벌써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으고 있지 뭐예요. 그러면서 초보 운전 기간 동안에는 엄마 차를 빌려달라고 하는 거 있죠. 하지만 그 편이 마음은 더 놓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럼요. 과연 제대로 신경을 써서 정비를 했는지 의심가는 싸구려 렌터카나 값싼 중고차나 다름없는 뭐 친구차 이런 거 타고 다니는 것보다는 낫죠. 안심이 돼요. 어머니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말이다. 그나저나 얘기가 딴 데로 샜네. 아무튼 나는 20살 때 갑자기 면허를 따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정말 급작스러웠죠. 그때까지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왜 그랬는지 알아요? 글쎄요. 학원 강사 중에 멋진 사람이 있었나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게 낭만적인 이유 때문은 아니었어요. 그녀 역시 웃음 지었다. 때마침 그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느릿한 템포의 음악이 끝났다. 다음 곡이 시작되기까지 짧은 공백의 순간을 그녀의 말이 채웠다. 아가씨, 난 말이죠. 어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운전면허를 따려고 했어요. 잠시 동안 나는 입을 다물었다. 아마 얼굴에는 변함없이 웃음 기운이 감돌고 있었을 것이다. 그게 정말이에요? 그렇게 물으려고 한 순간 라디오에서 다음 곡이 흘러나왔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한밤의 이방인이었다. 정말이에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갸웃거리며 날 돌아보더니 이렇게 덧붙였다. 다 옛날 일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나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가끔요. 마음 내키면. 얘기 들은 사람들은 모두 다 놀라죠? 좋은 생각이라고 칭찬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천벌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머리 한 구석에서 시나트라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에 잠겼다. 좋은 생각이라고. 아무튼 말씀인즉 운전면허를 따서 교통사고를 위장해 누군가를 죽이려 했다는 거네요. 띵동댕. 그녀는 즐거운 듯 말했다. 나는 안심했다. 이건 정말 옛날 얘기고 말하는 사람 역시 이 얘기를 하는 걸 즐기고 있다. 위험한 냄새가 나긴 했지만 적어도 해묵은 원한을 털어놓으려는 건 아닌 것 같았다. 아가씨, 난 말이죠. 아이고, 그 옛날 20살 때
정말 힘든 일을 겪었답니다. 그녀의 목소리 톤이 살짝 가라앉았다. 조박꿈. 이 부분은 그녀의 과거의 경의를 표하는 뜻으로 가급적 슬프게 연주해야 하리라. 사실대로 말하자면은 그냥 실연을 당한 거지만 그것 때문에 직장도 잃었죠. 사내연애였거든요. 아휴, 그래서 회사에도 더 못 다니게 됐었어요. 아, 뭔지 알겠어요. 요새도 그런 일이 있나요? 그럼요. 아우, 그 불편한 느낌은 정말 말도 못해요. 그럼 아가씨도 뭔지 알겠죠? 응? 아유, 하지만 옛날 일이니까 기분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보다 훨씬 자유롭지 못했던 시절 얘기니까. 사내 연애는 회사 규정상 아예 금지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들키자마자 나는 바로 잘렸죠. 상대방은 계속 다닐 수 있었고 말이에요. 어머? 어째서요? 불공평하잖아요. 그녀는 튼튼해 보이는 어깨를 으쓱했다. 상사가 주선한 혼담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날 찬 거예요, 그놈이. 어머머, 그럼 방해꾼 취급을 당하신 거네요? 맞아요. 하지만은 방해꾼이라기보다는 불쾌한 추억을 입 밖으로 꺼내기까지 얼마간 시간이 걸리는 것도 당연하다. 그 사이 잠시 침묵이 흘렀다. 당시 내 남자친구는요, 상사가 주선한 혼담을 받아들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날 처리하기 위해서 상사한테 일부러 고백을 한 거예요. 나랑 사귄다고 말이죠. 하지만은 이제 거기 막 살을 붙이는 거지. 자기는 진심이 아니다. 그 여자가 너무 끈질기게 달라붙어가지고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기는 회사 규정을 어기기 싫어서 몇 번이나 거절을 했었다고 하면서. 이게 사실이라면 어이없을 정도로 이기적인 남자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런 일도 있는 법이다. 세상 일이라는 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다. 그런 사실을 깨달을 정도로는 나도 나이를 먹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남자하고는 헤어지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정말이에요. 잘하셨어요. 그래도 괴로웠어요. 어느 날 느닷없이 중역들이 날 불러내서 규정을 위반했다고 몰아붙였으니까 결국 한 달이라는 유예기간 뒤에 잘렸죠. 남의 일이지만 분통이 터졌다. 그냥 배신당했다고 할 수준이 아닌데요. 그런데 그런 속사정까지는 어떻게 아셨어요? 설마 그 남자가 얘기를 했어요? 네, 실은 그래요. 이번엔 나도 입을 떡 벌릴 수밖에 없었다. 아니, 사람이 어쩜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니까요. 그녀는 활기차게 웃었다. 웃음소리에 자기적인 느낌은 전혀 섞여 있지 않았다. 세월이 그녀에게 그런 지혜와 힘과 회복력을 선사했으리라. 그 남자가 뭘 했는데요? 이해를 해달래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면은 당연히 내 행복을 빌어주지 않겠느냐.
그니까 깨끗하게 물러나줘라. 내가 그렇게 네가 해줄 거라고 믿는다. 이러지 뭐예요.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 역시 계속 웃고 있었다. 원래 그런 놈이었던 거예요. 나도 참 멍청했죠. 아우, 듣고 보니 죽이고 싶었던 것도 이해가 가네요. 당연히 그럴 만하죠. 아가씨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죽일 거냐는 말씀이세요? 네. 아주 그냥 당당하게 죽일 건가요? 응? 이런 짓을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런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나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이 상황에서 못할 게 뭐 있어요? 라고 즉답하지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그런 자폭이나 다름없는 살인은 저지를 수 없겠다고.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죽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자식 때문에 범죄자가 되는 건 진짜 사양할래요. 그쵸?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교통사고로 위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은 그냥 사고로 처리가 되잖아요. 아니, 잠깐만요. 내가 그렇게 말한 순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10번가의 살인으로 바뀌었다. 지금 상황에 딱 어울리는 음악이다. 그 계획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리 사고라도 사람이 죽으면 경찰이 일단 이것저것 조사를 해볼 거 아니겠어요? 조금만 조사해보면은 가해자하고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밝혀지잖아요. 그걸 알면 경찰도 단순 사고로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가씨, 난 말이죠. 최소한 10년은 기다려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10년이요? 그래요. 소문이 다 사라질 때까지요. 10년이나 지나면 당연히 소문도 사라질 테지만 살이도 같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사라질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그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독하게 실현당한 사람들은 모두 고통과 복수에 대한 생각으로 일생을 허비했을 테니. 몇십 년이 지나도 잊을 리가 없다. 당시 20살 계집애였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확신을 했죠. 원한과 복수심을 마음에 담고 살아갈 마음은 없었고요. 나는 나대로 다시 시작하면은 분명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도 그거하고 그 자식이 한 짓을 용서하는 거는 다른 문제였어요. 아가씨, 나는요, 진짜로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죠. 그 마음은 알 것 같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너무 원대한 계획이다. 10년이라니. 10년이나 기다리기가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녀는 웃음과 발랄함을 잠시 옆으로 치워두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인간 말종하고 같은 세상에 같은 하늘 아래 10년이나 같이 살아야 한다니 끔찍하다는 심정이었어요. 5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아니, 3년.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아유, 정말로 조급했을 때는 면허만 따면 바로 실행에 옮기자 이렇게 마음을 먹기도 했고요. 어디 사는지도 알고 있었고
생활 패턴도 다 파악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유는 뭐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서 차를 몰고 나갔다가 우연히 회사에서 퇴근하는 그 사람을 발견하고 다가가서 말을 좀 걸려고 했다. 근데 너무 긴장한 탓에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고 만 거다. 면허 딴 지 아직 일주일밖에 안 돼가지고 운전이 서툴렀다. 이런 이유 말이에요. 나는 낮게 신음하며 팔짱을 꼈다.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이고, 나도 그럴 것 같아서 관뒀어요. 그래서 그냥 10년만 딱 기다리자 이렇게 결심을 했죠. 장기 계획으로 가기로 하신 거네요. 맞아요. 근데 눈 깜짝할 사이에 10년이 지났어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처음 얘기를 시작할 때와 같은 밝은 웃음소리였다. 중얼거리는 그녀의 머릿속에서 앨범의 페이지가 넘어가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세월을 지나도 변색되지 않는 사진, 먼지 하나 묻지 않은 기념품. 모아둔 돈도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잘린 직후에 제일 먼저 학원을 찾아갔어요. 아유, 강사가 정말 짜증나는 사람이라 힘들었는데 뭐 아무튼 무사히 면허를 땄죠. 근데 그 후가 문제였어요. 문제요? 그런 사정이 있기는 했지만 나는 아무튼 해고당한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다시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아, 그랬겠군요. 아이고, 부모님께는 걱정만 끼쳐드렸지. 생활비는 없지. 우리 집은 학교 졸업하고 다 자란 딸을 그냥 집에서 놀고 먹게 해줄 정도로 여유 있는 집이 아니었거든요. 아유, 정말 비참하고 죄송한 마음뿐이었어요. 한때는 물장사에 뛰어들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역시 30년 전 얘기구나. 그런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지금이라면 20살짜리 여자애가 일할 곳은 얼마든지 있다. 생계를 잇기 위한 아르바이트라도 상관없다면 일자리는 당장이라도 구할 수 있을 터였다. 면허를 땄다고 해도요, 반년이나 뭐 아니면 1년쯤 차는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산다면은 금방 다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 운전면허를 살릴 수 있는 직장을 찾기로 했어요. 당시에는 그런 직업은 다들 남자들 차지였지만 여자가 비집고 들어갈 틈은 진짜 없었어요, 그때는. 그랬겠죠. 시대가 달랐어요. 맞아요. 달랐죠. 아이고, 정말 많이 달랐어요.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인 뒤 말을 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는 자신의 인생에 절망할 뻔하기도 했지만 나는 의외로 운이 좋았나 봐요. 아군에 강한 건가? 일자리를 구하셨군요? 예, 입주 가정부자리였죠. 살짝 가슴이 아팠다.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얼마 전까지 화려한 사무직 여성이었던 20살 여성이 갑자기 가정부로 일하게 됐으니 분명 괴로웠으리라. 나한테는 정말 고마운 직장이었어요. 왜냐면은요, 그 댁에서 운전을 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말하자면은 가정부인 동시에 사모님 전용 운전기사였어요. 자가용이 3대나 되는 집이었는데 그게 또 다 외제차예요. 근데
사장님 전용 운전기사가 하나 있기는 했지만은 혼자만으로는 불편했겠죠. 사모님도 미용실에 가거나 하는 여러 볼 일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여자 운전기사로 키워준 거예요. 처음 반년 동안 낮에는 가정부로 일하고 밤에는 다른 운전기사의 지도를 받아 차를 몰고 집 근처를 돌면서 조금씩 훈련을 반복했다고 한다. 처음으로 혼자서 사모님 태웠을 때는 긴장해가지고 그냥 땀이 뻘뻘 나더라고요. 댁이 진잔소 근처였거든요. 거기서 매지로 역 앞까지 나가는데 30분이나 걸렸어요. 굉장하셨네요. 그렇죠? 나도 참 귀여웠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금도 젊은 아가씨였던 당시의 자신이 남아있는 듯 했다. 그녀는 그 젊은 아가씨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 자신의 딸을 애지중지하는 마음과 마찬가지로. 불현듯 나는 그녀가 부러워졌다. 내가 이 사람과 비슷한 나이가 됐을 때 젊었던 시절의 자기를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아까 얘기했던 그 원대한 계획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요. 나는 아주 우수하고 실력 좋은 운전기사가 돼야만 했어요. 막상 실행에 옮기려니까 차로 사람을 치워 죽이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지만요. 그게 다 기술을 익혀야 해요. 그랬겠네요. 대상이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이 원대한 계획을 실행에 옮겨서 그놈을 죽이는데 성공을 했다 쳐도 정상 참작을 받아야만 하잖아요. 스스로 각오한 일이긴 했지만 감옥에 가기는 싫었으니까. 그래서 정상 참작이 될 정도의 무사고 실적을 가진 운전사가 일단 돼야 했던 거예요. 아, 네. 그건 그렇고 정말 정신이 아찔해지는 계획이다. 더구나 이 사람은 만사를 용의주도하게 준비할 만큼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 돈도 모아야 했죠. 사고로 사람을 죽이면 배상을 해야 하잖아요. 이것도 뭐 잘만 하면 깎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상당한 금액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모은 돈이 없다면 주변에 폐를 끼치게 될 테고. 배상금은 지불할 생각이셨어요? 그럼요. 사고니까 당연하죠. 바보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남자한테 뭘 그렇게까지. 그놈이 죽어서 그 가족들이 살기 힘들어지면은 나도 잠자리가 뒤숭숭해질 거 아니에요. 나는 감탄하며 얘기를 들었지만 반면에 슬그머니 무서워지기도 했다. 오래도록 지속되는 분노와 주변을 배려하는 마음까지 갖춘 살이 무서운 거 아닌가? 난요, 열심히 살았어요. 내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녀는 옛 이야기를 계속했다. 5년 정도 지나니까 내 운전 실력이 아주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어요. 사람 일은 모른다는 말이 맞나 봐요. 결혼도 했거든요. 어머, 아까 얘기했던 사장님 운전기사하고요. 개인 교습 선생님과 맺어졌구나. 결혼한 뒤에도 우리는 같은 집에서 일했어요. 사장님도 사모님도 모두 좋은 분들이셨고. 네, 그 집에서 얼마나 일하셨어요? 딱 10년이요.
10년이 되던 해에 사장님 회사가 없어졌거든요. 파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택도 일하던 사람들도 다 사라졌어요. 아주머니하고 아저씨는 어떻게 하셨고요? 나는 뭐 일을 그만뒀죠. 남편은 다른 데 다시 취직했고 애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뭐 육아에만 전념을 했어요. 신경 쓰여요? 당연하죠. 원대한 10년 계획은 대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했다.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10년 계획도 잊어버렸어요. 사실대로 말하면은 뭐 결혼한 시점에 이미 다 잊어버렸지요.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감정이 얼굴에 드러났겠지만 그래도 상관없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그래요? 아니, 진짜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면 지금 이런 일은 하지 못하셨을 거 아니에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정확한 각도로 머리 위에 하얀 모자를 살짝 건드렸다. 모자 테두리에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다. 주식회사 사쿠라 택시. 시대는 변했다. 30년 전에 비하면 거짓말처럼 변했다. 심야에 여자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를 탈 수 있다니. 조금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택시기사와는 잘 떠드는 편이고 그럴 때마다 항상 기사님 하고 불렀지만 상대가 여자일 경우에는 그 말이 잘 나오질 않았다. 내 편견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좀처럼 그렇게 부르기가 어려웠다. 뭐 이런 인식도 조만간 바뀌겠지. 남편분도 같은 택시 회사에서 일하세요? 아니요. 우리 남편은 다른 데서 일해요. 사쿠라 택시는요. 사장도 여자예요. 나 같은 여자 기사만 고용해서 다른 회사하고 차별화를 두고 있어요. 큰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부터 여기서 일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즈음에 집을 지었거든요. 남편한테만 대출금 갚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고등학생 딸은요. 엄마가 집에 붙어 있으면 잔소리만 하니까 차라리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편하다고 그렇게 얄밉게 말을 했지만 말이에요. 와, 멋진 집이겠네요. 아유, 말해 뭐 하겠어요. 마루에 진짜 노송나무 기둥이 있어요. 그게 나하고 우리 남편 꿈이었거든요. 그녀는 뒷자리에 있어도 다 보일 만큼 자랑스러운 얼굴로 싱글벙글 웃으며 가슴을 펴고 말했다. 어느새 차창에서 보이는 주변 풍경이 익숙한 거리 풍경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야기에 푹 빠져 중간부터 제대로 길 설명도 하지 않았건만 이 사람은 처음 탔을 때 얘기했던 번지수를 기억하고 나를 집 근처까지 똑바로 태우고 와 주었다. 실력이 좋구나. 역시 프로야. 이제 다 왔네요. 네, 다음 모퉁이에서 좌회전해서 내려주세요. 차는 유연하게 모퉁이를 돌아 이내 우리 집 앞에 멈췄다. 불은 이미 꺼져 있었다. 정말 이른 시간에 귀가하시네요. 그녀는 놀리듯 그렇게 말했다. 우리 가족들은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어머나. 요금을 내고 거스름돈을 받았다. 미터기에 달린 기계가 영수증을 출력하는 사이 그녀는 덧붙이듯 말했다. 실은 말이죠.
전에 태운 적이 있어요. 누구를요? 나는 그렇게 묻자마자 바로 멍청한 질문이란 사실을 깨달았다. 누구긴 누구겠는가? 당연히 그 남자지. 그녀는 말없이 미소 짓고 있었다. 이쪽을 돌아보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 볼 수 있었다. 오른쪽 눈 밑에 까만 점이 있었지만 그 이외에는 딱히 인상에 남을 것 없는 평범한 아줌마였다. 20년이란 세월이 지나면 나도 이렇게 될까? 언제였는데요? 벌써 1년 가까이 됐을걸요. 바로 알아보셨나요? 한눈에 알아봤어요. 세상 참 좁네요. 얄궂기까지 하죠. 애초에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은 난 지금쯤 이렇게 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나한테 꽤 좋은 걸 주고 갔어요. 즐거운 인생이요? 그 남자한테 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쟁취한 거잖아요. 나는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말했다. 상대방은 알아보든가요? 아니요. 전혀요. 하나도 못 알아봐요? 네. 내 얼굴은 보지도 않았고요. 딸 같은 여자애랑 같이 있었거든요. 보아하니까 절대로 딸 같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웃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서로가 한 사람을 비웃고 있다는 건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아이고, 여기 영수증 받으세요. 그녀는 출력된 영수증을 뽑아 건넸다. 잘 자요. 그녀는 자동문을 열며 그렇게 인사했다. 안녕히 주무세요. 나도 대답하며 내렸다. 그 남자를 태웠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그 남자는 어떻게 나이를 먹고 어떤 중년 남자가 되었을까? 한순간 물어보고 싶었지만 또 잠시 후에 생각하니 물을 것도 없어 보였다. 그녀의 운전 실력이, 온화한 표정이 모든 대답을 대신하고 있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평소 같으면 절대로 하지 않을 짓이지만 나는 현관문에 손을 댄 채 그녀의 차가 떠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붉은 후미등을 자랑스럽게 빛내며 차는 심야의 도심 속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프로 운전기사다. 나는 그녀에게 허락도 구하지 않고 이 이야기를 써버렸다. 그녀가 직접 볼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넓은 것 같으면서도 좁은 게 세상이니까 이 글을 읽은 분이 언제 어딘가에서 그녀의 택시를 탈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만일 그녀가 이 얘기를 시작한다면 그때는 부디 그 얘기 저도 알아요 하고 말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란다. 그녀의 목소리로 그녀가 좋아하는 스탠더드 넘버가 흘러나오는 라디오 방송을 배경음악으로 깔고 직접 듣는 이야기는 분명 이 졸문보다 훨씬 커다란 무언가를 듣는 이의 마음에 남길 테니까. 그것만은 장담할 수 있다. 네. 아주 짧은 미야베 미유키의 소품 10년 계획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계획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결국 1년도 안 가서 물거품이 된 계획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녀의 인생을 이렇게 즐겁게 만들어 주었으니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인도 속담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잘못한 기차가 목적지에 데려다 준다. 네. 안잡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연배 있는 여자분, 구독자분이 꽤 많으시거든요. 공감되시는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나쁜 남자 만나서 상처받아 보셨을 거고, 물론 운 좋게 비껴가신 분들도 계시지만요. 그리고 그 남자한테 복수하는 상상도 해보셨을 거고,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생각해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한심한 남자였던 거. 네. 그래서 다들 어딘가 공감하면서 통쾌하게, 유쾌하게, 그리고 응원하면서 들으시게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야기로 골라봤습니다. 안잡이가 요 며칠 목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긴 작품 읽기가 좀 힘들어서 짧은 작품으로 골라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뭐야 너무 짧아서 아쉬운 걸 하는 분이 계실 텐데요. 그 점은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편집실에 쌓여있는 녹음 파일이 많이 있어서 또 긴 것도 앞뒤로 섞여서 나올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네, 요즘 도서 낭독 소개 의뢰가 많이 와서 이게 스케줄이 꼬이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네. 언제나처럼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공유, 쿠팡 쇼핑, 있다면 하이프, 네, 그런 것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러갈게요.